자, 다음 연사자분은 이신의 샤이 고스트 스쿼드 죄송합니다. 샤이 고스트 스쿼드 캡틴입니다. 가장 특이한 직책입니다. 캡틴. 이 캡틴은 이건 군대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요? 네, 그런데 캡틴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신의 캡틴은요, NFT와 웹 3.0에 관심이 많은 2030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NFT 샤이 고스트 스쿼드를 발행했는데요. 오늘 NFT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NFT가 커뮤니티 형성에 최적화돼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경청해 보시죠. 이신의 캡틴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캡틴이라는 용어를 저희 샤이고스 스쿼드에서 쓰는데 우선 캡틴이라고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NFT의 전반적인 그 성장 추세, 글로벌 추세와 함께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블록체인 업계에 2017년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저희 펀드인 GBIC를 만들었고요. 저희 GBIC 같은 경우에는 뭐 NBA 탑샷이나 크립토키티로 잘 알고 계시는 데이퍼랩스에 2018년에 투자했고, 디센트럴랜드도 많이 아실 거예요. 블록체인 위에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그리고 뭐 FTX 같은 거래소도 아실 텐데 이런 곳에 2018년, 19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2018년에 이제 데이퍼랩스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작년에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NBA 탑샷이 거의 NFT의 약간 그 성장과 함께 굉장히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NFT가 그렇게 핫할 줄 알고 투자하셨냐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그 처음 데이퍼랩스 회사를 만났을 때 그 자기네들의 비전은 Blockchain for billions of people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2017년, 18년 때까지만 해도 대중화, 블록체인의 대중화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토픽이었고요. 저는 그 이분들이 어떻게 대중화를 이룰까,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뭐 저희가 아는 거는 크립토키티나 NBA 탑샷이지만 사실 그 안에 뭐 하이웹이랑 뭐 그 NFT 의류도 만들고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이제 NFT 시장의 붐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작년에 NFT라는 새로운 건 아니지만 NFT라는 그런 기술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사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였다면, 지금의 그 웹3에서 생각하는 경제 시스템은 생산자 크리에이터, 그리고 소비자 컬렉터, 그리고 커뮤니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컨텐츠의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시면 왼쪽이 이제 중앙화된 경제 시스템, 웹2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이 탈중앙화된 웹3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각각 리니지,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리니지 많은 분들이 또 플레이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운영 주체랑 재화 소유, 그리고 컨텐츠 제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플랫폼의 운영사가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탈중화 경제로 나오면서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나 재화의 소유는 유저, 즉 그 안에 생태계의 참여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도 주요 활동이 그냥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웹3 경제 시스템이 도래하는데, 그러면 NFT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NFT는 곧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업계 분들 중에는 이제 정말 웹3 시대가 도래가 되면 이 사람의
지갑만을 보고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거의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이 소유한 NFT를 보고 어떠한 뭐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구나, 어떠한 사회적인 비전에 관심이 있구나 같은 거에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NFT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거의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또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NFT가 더 이상 자기 아이덴티티라는 그러한 오너십을 만들고 있고 이걸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시는 인프라, 블록체인 어떤 인프라에다가 NFT를 발행을 할 것이냐,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냐, 어떤 지갑을 쓸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NFT가 자산이처럼 이제 활용이 돼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오픈시 그리고 룩스레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픈시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NFT 마켓플레이스고 이거에 약간 반해서 왜 오픈시가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중간에서 가져가냐라는 그런 의견을 담아서 룩스레어가 거래한 사람들에게 자기네 토큰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초반에 많은 유저를 또 유입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NFT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갑에만 갖고 있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저희가 나 이렇게 다양한 NFT 갖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라고 해서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크립토복셀 그리고 스페셜.io 같은 곳에서는 자기 NFT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NFT가 돼서 자기가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NFT가 아까 자산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산을 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돼요? 트래킹을 해야죠. 내가 주식을 사면은 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이런 NFT 자산을 트래킹하는 NFT 뱅크 같은 서비스도 나오고요. 또한 NFT가 자산 그리고 고가의 NFT가 생겨나면서 NFT를 기반으로 담보 대출 서비스를 내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니프티파이 같은 곳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크립토펑크나 BAYC 같이 고가의 NFT를 내가 맡기면 거기서 USDC나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조각화된 서비스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BAYC가 한때 비쌀 때는 정말 이더리움도 비쌀 때는 수억 원을 넘었죠. 근데 이거를 혼자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조각화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NFT가 웹3 세계에서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자산으로서 굉장히 많이 과거 1, 2년 동안 성장을 했는데요. NFT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되게 특정 NFT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크게 이제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랜드, 많이 아시는 메타버스, 샌드박스나 딥센트럴랜드에서 나오는 랜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눕덕이 그 샌드박스에서 자기 랜드를 사면서 그 가상 공간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현실 부동산 가격처럼 치솟는 그런 결과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우선 NFT를 그 랜드를 NFT로 판매를 했고 그 NFT를 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은 자기네가 하는 게임을 얼리 액세스를 하게 준다 하거나 아니면은 그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곳에서 렌트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시는 P2E, 뭐 X2E 이제 할 때 뭐 대표적으로 엑시 인피니티나 뭐 스테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에서 필요한 NFT라는 거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엑시라는 NFT가 있어야지 어닝을 할 수 있고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NFT 스니커가 있어야지만 그 생태계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있고요.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컬렉터블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오너십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희소한 거를
내가 디지털 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희소한 거는 사실 모든 것들이 NFT가 됐고 모든 것들이 NFT가 될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뭐 비플의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은 작년에 69 million USD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750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그 당시 가격으로 팔려가지고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 가장 가격이 높은 세 번째 작품으로 등극하기도 했고요. 잭 돌시의 첫 트윗, 그러니까 잭 돌시가 트위터를 만든 사람인데 잭 돌시의 첫 트윗조차도 NFT화돼서 2.9 million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한 35억, 40억 정도 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NBA 탑샷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나 그 구단의 그 소중한 경기 장면을 이제 디지털 카드, 베스킷볼 카드처럼 한 베스킷볼 카드로 만든 거고요. 이런 컬렉터블이 있고요. 이제 저는 오늘 조금 더 그 PFP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PFP 프로젝트는 커뮤니티가 더 다른 NFT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PFP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BAYC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BAYC의 그 혹시 피칭 덱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BAYC가 최근에 펀딩을 받았는데 그 BAYC가 만드는 생태계의 전체 가치가 약 4조 원의 평가를 받고 그 4조 원 투자를 받는 피칭 덱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Celebrities are buying apes to signal that they know what's up.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자기 BAYC를 산다. 왜냐? 연예인들도 뭐가 트렌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뭐 여기 보면 스티픈 커리 뭐 등등의 다양한 이제 셀러브리티들이 어떤 BAYC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 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이렇게 유명한 홀더들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 커뮤니티는 정말 같이 놀고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그냥 같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렇게 생생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게이지먼트가 이런 거를 증명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의 2차 저작권을 이제 커뮤니티한테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소유한 BAYC에 대한 창작권, 2차 창작권은 홀더들한테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BAYC 홀더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BAYC IP를 활용한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뭐 그래서 푸드 트럭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니커즈에 BAYC 얼굴도 넣고 등등의 이제 커뮤니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생태계를 커져 나갔고 많은 분들이 BAYC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6월에 그 NFT NYC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NFT 행사에 다녀왔어요. 이제 당연히 이 행사 때 하이라이트는 물론 굉장히 많은 PFP 프로젝트들도 자기의 그 이벤트를 했는데 이때 진짜 하이라이트는 3일 동안 BAYC와 플러스 원 그러니까 BAYC와 플러스 원 친구가 갈 수 있는 에이프 페스트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프 페스트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과연 NFT NYC에서 정말 내가 인싸인지 아닌지를 약간 증명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요. 물론 다 답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에이프 페스트 갔다 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날 이제 3일 동안 했는데 이제 하루 갔고 에이프 페스트를 갔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에 정말 뭐 조형물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스눕독 뭐 등등의 뭐 퓨처 그냥 너무 유명한 래퍼나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점은 이 에이프 페스트 2022 에디션. 그러니까 저희가 왜 예를 들면 뭐 나이키 뭐 하고 막 스페셜 에디션, 리미티드 막 스니커 에디션 하면은 어때요? 막 저희 막 기다리다가 광클릭 해가지고 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는 순간 가격이 몇 배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페스트도 리미트 에디션이 있었어요. 이 그 왼쪽에 보이는 그 장소는 이 에이페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멀천트 굿즈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뭐 누가 그렇게 열심히 굿즈 에이페스트 가가지고 BYC 굿즈를 사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때만 발행하는 스페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정말 귀한 스니커즈를 사려고 하면은 막 밖에서 밤새 줄 서서 기다렸다가 뭐 자기가 좋아하면은 계속 소장을 하고 아니면 파는 그런 현상이 나잖아요. 여기에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막 에이페스트 2022 스페셜 에디션 뭐 티셔츠를 한 막 열 몇 장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이거 선물 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선물은 아니고 자기 여기 못 오는 사람들, 오고 싶고 이 스페셜 에디션을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냥 나가서 팔기만 하면 바로 가격이 2배에 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미국에서는 정말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성숙했고 많이 커졌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요. 심지어 비싼 후디 같은 거는 한 사람당 1개씩밖에 못 사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참 NFT NYC 가서 재미있는 경험, 그리고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는 문화를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결국은 커뮤니티가 2차 창작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게 되고,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가치가 상승이 되고, 가치가 상승하면 다시 커뮤니티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이런 선순환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는 경우인데요.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7년부터 이 업계에 투자하면서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BAYC도 참 제가 이번에 그 A페스트 가보고 홀더분들 이벤트도 가보고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BAYC는 정말 그냥 백인 남성들의 파티구나 라는 게 되게 느껴집니다. 아시안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이고요. 저희 재밌는 실화도 있는 그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소수고,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이 NFT 커뮤니티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NFT가 많이 발행이 됐는데 정말 진짜 커뮤니티다운 커뮤니티,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투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다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그 바람이 있어서 그 NFT 브랜드이자 커뮤니티인 샤이 고스트 스쿼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비전은 그 웹3 메타버스와 현실을 잇는 재미있는 NFT 브랜드와 커뮤니티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2030의 라이프를 더 풍요롭게 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저희 그 박막래 할머니 그 채널을 성공시킨 김유라 PD님과 제가 같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누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유라님께서 처음에 NFT 관해서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예요?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그리고 과연 이 NFT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그 이신혜라는 블록체인 업계에 많이 있는 오랫동안 계셨던 분을 모아서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관심 있으신 분이라고 했더니 댓글만 한 3,500명이 다르셨습니다. 거의 4,000명이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제 발견한 거는 NFT라는 게 저희가 너무 많이 듣고, 사실 작년에 거의 올해의 단어라고 선정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NFT 하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는 도대체 NFT가 뭐야? NFT 설명하려면 블록체인 설명해야 되는데 블록체인 듣자마자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거의 3개월 동안 웹3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디스코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이 무엇이고 NFT가 무엇이고 지갑을 어떻게 깔고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등등등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웹3에 관한 강연을 이제 계속
유라님이랑 저랑 굉장히 쉬운 언어로 테크니컬하지 않게 누구나 여성분들도 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 강의를 진행을 했고 평균 한 1,500명에서 뭐 최대에는 3,500명 정도가 매 세션에 참여를 하셔서 NFT나 웹3에 대해서 저희 그 같이 배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샤이고스트 스쿼드라는 걸 민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필 뭐 트래블 룰이 시행이 되어서 클레이튼이 이제 구입하는 게 너무 어렵고 등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또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결국은 샤이고스트 스쿼드라는 커뮤니티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샤이고스트 스쿼드 같은 경우는 다른 NFT 커뮤니티보다 굉장히 다르다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90% 이상의 NFT 홀더분들이 한 번도 NFT를 그러니까 구매를 해보시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정말 저희랑 처음부터 웹3가 뭔지, 디스코드가 뭔지, NFT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배우셨던 분들이 이제 그 오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되게 특이한 점은 한 70% 정도가 여성 홀더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는 제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 굉장히 없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팅을 하자마자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다 샤이고스트 저희 홀더분들이 직접 만드신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섭 계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했던 거는 많은 이제 NFT 커뮤니티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와 트위터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저희 그 홀더분들, 커뮤니티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훨씬 더 편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트위터는 가감하게 포기하고 인스타그램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홀더들이 분께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그 NFT 아니 인스타그램 섭 계정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희가 아까 BAYC에서 우리 커뮤니티가 이렇게 활발해라고 보여줬던 다양한 활동들이 거의 민팅하고 일주일 이후에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셔츠를 만드시는 분, 손 네일을 하시는 분, 뭐 아이팟 케이스를 만드시는 분,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오솔록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했을 때 자기 NFT를 프린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제 그 커뮤니티 액티비티가 나왔고요. 그리고 샤이고스트 스쿼드로 민팅하고 바로 그 프로파일, 인스타그램 프로파일을 바꾸신 분은 한 700명 정도 됐고요. 그 분들의 팔로우 수를 총 합해 보면은 약 한 2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생성된 인스타 계정 및 섭 커뮤니티가 50개 이상이 되었고 정말 다양한 그 커뮤니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스타 계정인데 뭐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NFT 소식을 이런 그 카드 형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제공을 하고 계시고요. 뭐 샤고스 항공 그리고 그래피티 뭐 그 외에 한샤인 산악회, 샤마고치, 승가폰짝 등 정말 많은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오롱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했는데 그 아이디어도 사실은 커뮤니티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디스코트인데 어떤 그 저희 홀더분 인샤이트 비비라는 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산악회 가는데 다 이런 등산복 입어요라고 하면서 샤오롱 스포츠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오롱 플러스 샤고스에서 샤오롱 스포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오롱 스포츠를 만나러 가고 그쪽에서도 너무 재미있게 보셔서 저희 파트너십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버거단. 그래서 저희 그 샤고스 중에서 버거백을 갖고 있는 그 NFT 그 샤고스가 있는데 그분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밈 활동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저희 초록색 백을 갖고 있는 뭐 샤킨단
해가지고 이렇게 홀더분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뭐 오픈런 간다라는 이런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너무 다양한 홀더분들께서 직접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섭 계정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이랑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아모레퍼시픽의 한 브랜드에 저희 샤이고스트 스쿼드가 모델로 등장을 할 거고요. 오설록이랑도 파트너십을 해서 팝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커먼 그라운드 건대 입구 쪽에 있는 커먼 그라운드에 제바라는 서울 체크인을 그리신 굉장히 유명하신 그래피티 작가님이 샤이고스트 스쿼드를 이렇게 실제로 그래피티로 남겨주셨고, 네, 이거는 오설록 팝업 때 이미지들 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샤이고스트 스쿼드라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잘 재미있게 놀실 수 있도록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결국은 저는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소유권 및 희소성 인정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질 거고, 결국은 NFT 자체가 웹3 시대의 자신을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결국 이 NFT가 메타버스나 P2E 그리고 오프라인과 결합이 점점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면은 저희가 그 샤이고스트 스쿼드 홀더분들의 그 활동을 모아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홀더분들이 직접 밈으로 만드신 것들이고요. 실제로 이분은 폴라로이드로 바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실제로 폴라로이드를 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샤고스 등록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홀더분들께서 자기 그 샤이고스트의 이름과 성격을 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그래피티고, 사실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아까 보여드린 커먼 그라운드의 실제 그래피티가 또 생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인사이트고 굉장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커뮤니티 홀더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하는 활동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샤인 산악회이고요. 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등산 가는 컨셉으로 네, 보시는 거고, 네, 저희가 코오롱 스포츠랑 파트너십을 했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커먼 그라운드의 그 제바 작가님이 실제 그래피티를 하고 계시는 네, 영상입니다. 네, 지금도 커먼 그라운드 가시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아직도 더 너무 보여드리고 자랑하고 싶은 섭 커뮤니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네, 우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